내가 초등학교 때 내 주위에서 불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발단은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운이 나쁘게도 고령 운전자의 차가 폭주하면서 보도로 돌진해 왔을 때 하교 중이던 나도 피해자 중 하나가 됩니다. 외상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만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인지 당시에는 의식불명이었고 며칠 후 의식을 되찾았고 부상도 몇 주 만에 완치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나와 같은 또래의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입원해 있던 나는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회복되자 거의 매일을 엄마나 아빠가 병원에 와서 산책을 데리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재활치료의 의미를 담아 병원 부지내를 부모님과 함께 걸을 뿐이지만 원내를 걷다 보면 가끔 이상한 아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문이 열려있는 병실을 힐끗 보면 환자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망토? 같은 간소한 옷을 두른 흐릿한 아이가 침대 발치에 서서 뭔가를 향해 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가 환자의 가족이라고 보고 특이한 아이 정도로 생각했지만 병원 안을 걷다 보면 여러 곳에서 같은 차림을 한 아이를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저 애 뭐야? 어느 날 나는 엄마에게 그 아이가 뭔지 물어보았습니다만 엄마는 누구? 라며 내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두리번거려서 엄마에게는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험삼아 아빠에게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역시나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중에는 밤이 되면 조금 무서워서 부모님이 돌아가고 나면 오래 이불 속으로 숨어 들어가 불이 꺼질 때까지 병실에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생리현상엔 어쩔 수가 없어서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난 나는 같은 병실의 환자들을 깨우지 않도록 조용히 병실을 나와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복도를 걸어 화장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바로 망토를 두른 아이와 만나고 맙니다.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 문득 시야 끝에 뭐가 보여서 보니 복도 끝 어느 병실 앞에 그 아이의 모습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난간 모양의 화장실 문 손잡이를 붙잡고 바짝 긴장하여 침을 삼켰습니다.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으니 이윽고 그 아이는 서서히 한쪽 팔을 올리더니 눈앞에 병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습니다만 나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소변을 보고 다시 복도로 나왔을 때는 아이가 있던 방향은 일절 쳐다보지도 않고 내 병실로 허둥지둥 돌아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내가 눈을 뜨자 병원 안이 소란스러워서 같은 병실 어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아, 있잖아. 누가 돌아가셨어. 라고 아이에게 말해도 될까 고민하던 끝에 겨우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초딩이라곤 해도 병원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드문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사람이, 그것도 같은 환자가 죽는 것은 왠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충격이 왔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 화장실에 갈 때 죽은 환자의 병실이 어제 그 아이가 가리키던 병실인 것을 알았습니다. 화장실 근처에 환자나 가족들이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우연히 거기서 주고받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그 병실에 있던 사람은 원래부터 용태가 좋지 않아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퇴원할 때까지 망토를 두른 아이의 모습은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타나는 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죽은 환자분 중 한 명에서 생각난 일인데, 실은 처음 아이를 본 병실이 생각이 나서 그 병실을 확인하러 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실 환자분은 이미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 사고를 당할 사람입니다. 입원 중 원내를 관찰하고 있었더니 한쪽 다리를 골절당한 젊은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남성 옆에 그 아이가 나타나서 그를 가리키고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신경이 쓰여 멀리서 남자를 관찰했습니다만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렀던 것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개 중에는 나이든 여성을 아이가 가리키고 있어서 설마 죽음이 가까워진 건가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 여성은 훗날 감기가 폐렴으로 전이돼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도 다행히 살아남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가리킴을 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이에 대한 법칙성을 발견한 저는 퇴원 후에도 그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몇 번이나 도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급생 A군의 곁에 그 남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A군은 누가 봐도 건강한 아이였고 그날도 체육시간에 농구에서 활약할 정도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교 중 나는 A군이 다른 친구들과 돌아가는 것을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 접어들기 직전 A군이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더니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친구들 방향으로 손을 흔들면서 달리고 있어서 앞쪽 신호가 이미 적신호로 바뀐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였습니다. 헤이! 그런 A군을 향해 내가 소리를 쳤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불린 A군은 앞을 보려고 뒤를 향했고 어쩌죠? 하는 소리를 내면서 횡단보도 앞에 아슬아슬하게 멈춰섭니다. 그 순간 대형 트럭이 A군의 책가방을 스치듯 지나갔고 A군은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A군은 트럭이 지나간 압력과 찻소리에 놀라 넘어졌을 뿐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A군이 무사한 것에 안도하고 있자 그 옆에 다시 그 아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쪽을 향해 돌아서더니 가만히 노려보는 듯 서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나는 어쩌면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만 것일지도 모른다며 당황했습니다. 며칠 후 여느 때처럼 일어나 거실로 내려가서 나는 절망에 빠져들 것만 같았습니다. 파랗게 질린 내 얼굴을 보고 엄마가 왜 그래? 어디 아프니? 하며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만 나는 그런 엄마의 뒤에 있는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망토를 걸친 희미한 피부의 아이의 얼굴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약품으로 녹은 것처럼 짓물러 있어서 솔직히 얼굴 부분을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용돌이 모양 같은 느낌으로 앞면의 모든 것과 피부가 녹아 있었던 겁니다. 코가 있는 부분만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구토가 쏠렸습니다. 내가 입을 막고 구토를 참고 있자 그 아이의 입 언저리일까요? 딱쟁이를 벗겨내는 것 같은 쩌덕대는 소리를 내며 그게 벌어지더니 시익하고 웃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걱정해주고 있는 엄마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의식이 날아갑니다. 눈을 뜨니 내 방 침대에 누워 있었고 고열에 시달렸다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다만 엄마가 뭔가 젤리 같은 넘기기 쉬운 것들을 사러 갔다 오겠다고 한 순간 나는 그 아이에 대한 일을 떠올리며
열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엄마에게 달라붙어 가면 안 돼. 하고 필사적으로 부탁했습니다. 엄마는 난처한 듯 하지만 저녁도 지어야 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서든 오늘만큼은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무릎을 꿇을 기세로 부탁했습니다. 엄마는 그럼 있는 걸로 지을게. 됐니? 라고 어이없다고 말했고, 나는 엄마가 밖에만 나가지 않는다면 뭐든지 좋았기 때문에 멍한 머리를 끄덕이다가 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가 귀가하자마자 별일 없었어? 라고 첫마디로 우리들에게, 아니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반문하니 근처에 날치기 사건이 있었는데 가방을 날치기 당한 여성이 운 나쁘게도 넘어질 때 뒤통수를 땅에다 부딪혀 구급차로 이송되었다고 지금 막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가 엄마가 항상 장 보러 나갈 시간대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오늘은 내가 졸라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고 말하고, 아빠도 자식 아직도 응석투성이네 웃으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만, 둘 다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다행이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엄마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안도하는데, 부모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다시 그 아이가 모습을 드러내 나를 원망스럽게 노려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도 질세라 아이를 같이 노려보자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훌쩍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로 우리 가족 곁에는 그 아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거리에서는 그 아이가 손가락질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불행을 알리는 사신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불행이 닥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나는 나와 가까운 사람 곁에 그 아이가 나타나지 않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